네,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 건데, 판타지, 검, 뭐 반지의 제왕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막 넣어서 나노바나나로 제작을 했습니다. 나노바나나가 좀 좋은 건 구글에 로그인만 돼 있으면 기본적인 이런 이미지는 계속 생성할 수 있죠. 이걸 메시 AI라는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언뜻 보면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면 굉장하죠. 굉장한데 이렇게 잘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저 가드 부분이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구조가 다르고 저렇게 무슨 날개 부분처럼 표현된 그 가드의 부분이 두 겹으로 막 생성되고, 조금 그러니까 두께는 좀 있을지언정 저렇게 두 겹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이것만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건 뭐 로우 폴리 베타 기능 뭐 이렇게 써 있어서 메쉬도 줄여서 보고 했는데, 뭐 리토폴로지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트라이포 3D죠. 예, 뭐 뷰포트 다루는 법도 좀 익혀야 되고, 조금 더 자세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똑같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사용 방법은 이미지 올리고 네, 생성을 해봤습니다. 제 느낌에는 다 다르겠죠, 써보신 분들. 제 느낌에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사자 얼굴처럼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가드 있는 부분의 조각도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고, 뭐가 낫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썼을 때 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텍스처도 그래서 그 김에 만들어 봤는데,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서 그냥 쓸까 하다가 또 이렇게 다운받아서 자세히 보니까 쓸만한 그건 아니라서 일단 요거를 모델링을 지브러쉬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베이스 모델링은 돼 있는 거니까 이걸 만드는 실루엣 작업을 하는 그 단계는 시간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친구를 다듬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마스크로 익스트랙트 시켜서 작업을 할까 하다가 그냥 떼내서 작업하는 방식을 좀 썼어요. 마스킹한 부분을 스플릿 시켜가지고 아예 떼내서, 물론 중간에 익스트랙트도 섞고 뭐 편리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를 조금 스커프팅을 좀 다시 하려고 다이나메시를 줬고 스커프팅을 시작해서 디테일을 잡았죠. 그러니까 바로 디테일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루엣 잡고 기본형 만드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단계를 바로 넘어섰으니까 훨씬 시간을 단축했죠. 예, 하지만 그 손잡이가 좀 들쑥날쑥해서 손잡이 모양에 맞춰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크기에 맞춰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태포 같은 거 이상하게 요쪽 기능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 트랜스폼 활성화시켜서 그 설정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런 모델링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자주 쓰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뭐랄까요, 단순한 작업으로 했습니다. 손잡이 모양이 가운데가 조금 부룩 튀어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했고, 나중에 뭐 저 다이나메쉬에서 머지 시켜가지고 하나로 합칠 거고, 요 부분도 거기 있는 기능 중에 하나로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른 부분도 다 솔직히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서 설명은 다 된 것 같고 빨리빨리 좀 돌릴 건데, 일단은 그 스플릿으로 떼낸 다음에 이거는 익스트랙트를 해서 메쉬를 새로 생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트림 다이나믹 브러쉬로 모서리를 좀 마모된 것처럼 표현을 좀 할 겁니다.
마모된 걸로 표현을 하고, 새로 생성한 저런 실린더 같은 거를 모양을 맞춰서 잘 배치를 해주고요. 댐 스탠다드 브러쉬로 흠집 같은 거 조금씩 내주고, 지금 손잡이에 제가 좀 원화에는 없지만 좀 썰렁한 것 같아서 모양을 좀 파놨는데, 이게 어떤 팀 작업이 아닌 혼자 할 때 은근한 좀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랄까. 맘 놓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 내 맘대로 변형하면서 하긴 했는데, 자 이제 떼냈으면은 다시 같은 작업으로 디테일을 추가할 겁니다. 칼날 부분도 떼낸 다음에 디테일을 좀 추가를 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들로 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요거는 지리메셔를 써서 좀 작업을 했는데, 지리메셔로 모양을 단순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모델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좀 다시 다듬고, 테두리가 있길래 이제 마스크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익스트랙트 시킨 다음에 지리메셔로 좀 단순화해서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완성을 했는데,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이 그냥 AI로 바로 뽑아냈던 거고, 오른쪽이 제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다시 스커프팅을 한 거예요. 결과물입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나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긴 사자 얼굴도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메쉬를 이제 맥스로 가져와서, 요거는 AI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리토폴로지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모디파이어 기능을 써서 이것도 좀 자동화 했어요. 물론 이것도 AI로 해주는 그 과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굳이 그 AI를 꼭 쓰지 않아도 편리한 기능들이 좀 있어서 그걸 소개 좀 하려고요. 물론 AI를 쓰셔도 됩니다.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이메쉬를 클론으로 하나 카피하시고, 이걸 리토폴로지라는 모디파이어의 스택을 쌓아서 페이스 카운트를 내가 원하는 카운트로 조절을 하면 3D 맥스가 알아서 리메쉬를 해줘요. 근데 이게 맥스의 G 리메쉬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근데 이렇게 쓰레기 값이 좀 남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럼 나중에 지워주시면 돼요, 에디트 플리에서.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G 리메쉬, 리메쉬어 기능 쓴 것처럼 지금 나왔죠. 좌우 대칭은 안 돼요. 이거 잠깐 폴리로 돌린 다음에 요 사자 머리만 잠깐 디태치를 해서 중심에다가 딱 그 갖다 놓고, 그 엑시즈를 중심에 갖다 놓고 시메터리를 해서 그냥 좌우 대칭을 좀 강제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정리를 좀 해줘야죠. 이런 점들은 그냥 하나로 컬랩스 시키는 게 나으니까 컨트롤 알트 C를 동시에 눌러서 컬랩스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럼 합쳐서 대칭으로 좀 그 메쉬의 흐름을 잡아주는 게 훨씬 예쁘니까, 지브러시였으면은 지르메쉬어 쓰기 전에 X 눌러가지고 시메터리 만들어준 다음에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거는 맥스에서 일단 리토폴로지를 먼저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메쉬의 그 흐름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맥스의 리토폴로지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도 하고, 어떤 거는 좀 그 메쉬에 맞춰서 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로우 폴리곤을 만들었어요. 이 다음부터는 사실 기존에 작업하던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UV 예쁘게 펴시고, 그리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가서 매핑을 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지금 이 화면 마모셋인데 이쪽에 가져와서 라이팅을 좀 할게요. 엔진에 올려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모셋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포포를 만들 때 저는 주로 마모셋 아니면 언리얼 엔진 두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AI 툴 좀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AI로 이미지 만들고, 베이스 모델, 그런 실루엣 작업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임프루브 해서 디테일 추가하고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서 결과물을 내서 이제 완성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 이렇게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저도 요즘 고민이 되게 많아요. 계속 고민이 많다는 얘기 하는데 이거는 그냥 3D 그 단계에서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AI들을 적용한 방법이고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어떤 조금 더 목표를 또 크게 갖고 게임 쪽으로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 AI들이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이 정도만 쓰는 게 또 맞는가 하는 고민도 있어요. 다른 방향도 제가 좀 찾아보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서 올 초부터 좀 이런 건 어떨까 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